우리는 앞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 대응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대응 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자동차 그림이 있네요. 자동차의 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때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표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자동차 한 대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5명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군요. 그럼 자동차가 한 대라면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라고 쓰면 될까요? 5명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동차가 2대라면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10명이 탈 수 있겠네요. 자동차가 3대일 때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5명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4대일 때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0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동차의 수와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표로 나타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보다 더 간단한 방법인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동차의 수와 탈 수 있는 사람의 수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계산 기호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1, 2, 3, 4, 5 이런 많은 수들 중에서 또 어떤 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자고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는요. 자동차의 수에다가 어떻게 한 값인가요? 5배를 한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의 수 곱하기 5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라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이죠. 다른 식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을까요? 자동차의 수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한 값인가요? 반대로 5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 나누기 5 하면 그때 자동차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낸 것도 복잡해 보여요. 조금 더 짧고 간편하게 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에는 새로운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수라는 말이 너무 길어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말이 너무 길어요. 그럼 자동차의 수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 이것을 네모로 쓰자라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긴 말 대신에 앞으로는 이것을 세모로 쓰자, 새로운 약속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들도 이 네모와 세모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질 수 있겠죠. 네모 곱하기 5는 세모라는 아주 간편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모 나누기 5는 네모라는 또 다른 간편한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고 나니 정말 식이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럼 이처럼 기호를 사용한 식을 만드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네모와 세모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둘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보이나요? 잘 봤더니 네모에 4를 더한 값이 세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숫자들을 이용해 하나의 식으로 만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네모 더하기 4는 세모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뺄셈 기호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세모에서 4를 뺀 값이 네모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바꾸면 세모 빼기 4는 네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두 양을 어떠한 기호로 나타낼 것인지를 정하고 두 번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나타낼지를 결정한 뒤에 세 번째,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사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직 힘든 친구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 54쪽의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5번부터 8번까지 4문제가 속해 있는 문제예요.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림을 잘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예요.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고 표를 완성해 보라고 했네요. 즉, 탁자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로 변함에 따라 그때 의자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고 표를 완성해 보라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탁자의 수가 1개일 때 의자는 몇 개인가요? 탁자의 수가 하나일 때 의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므로 표에 이렇게 4라고 채워주었네요. 탁자가 2개일 때 하나 더 있으면 그때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이므로 이렇게 8이라고 써준 것이고요. 탁자가 3개 있을 때 의자는 몇 개인가요? 4개가 더 생기는 것이므로 의자의 수는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탁자가 4개일 때 의자는 몇 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4개가 더 늘어난 16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다음 마지막 한 칸 남았네요. 탁자가 5개가 된다면 의자의 수도 16개에서 4개만큼 늘어난 20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표를 보고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4배 한 만큼, 탁자의 수를 4배 한 만큼이 바로 의자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예요.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탁자의 수에 4배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의 수라고요? 의자의 수이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요? 탁자의 수의 4배를 하면 의자의 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자의 수는 탁자의 수를 어떻게 한 값이죠? 4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어요. 의자의 수는 탁자의 수를 4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문제가 조금 길어요. 이런 긴 문제들은 꼼꼼하게 읽어줘야 해요. 초록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에 물을 붓는데 1분에 90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했네요. 물을 받는 시간과 받은 물의 양 둘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 자,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그 다음에 720리터의 물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군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물을 받는 시간과 받은 물의 양을 각각 어떤 기호로 약속해서 나타낼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물을 받는 시간은 어떤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우리는 동그라미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받은 물의 양은 무엇으로 나타내 볼까요? 받은 물의 양은 네모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자세히 써줘야겠네요. 물을 받는 시간을 어떤 기호로 나타냈다고요? 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때 받은 물의 양을 어떤 기호로? 네모라고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1분에 90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즉, 물을 받는 시간에 90을 곱한 값이 받은 물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호가 들어간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곱하기 90은 네모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식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요.
720리터의 물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물의 양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네모에 들어갈 값이 720리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바로 8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걸리는 시간을 8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길었죠.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 61쪽에 있는 4-1번 문제예요. 은영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를 게시판에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이죠? 색종이의 수를 어떤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했나요? 별, 그리고 누름못의 수를 하트라고 나타내기로 기호를 미리 약속했네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색종이 15장을 붙이려면 이때 누름못이 몇 개가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고 했군요. 색종이가 만약에 한 장 있다면 누름못 그때 몇 개 필요하죠? 색종이가 한 장 있다면 누름못은 2개 필요하네요. 밑에도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자, 색종이의 수가 1개라면 그때 누름못의 수는 2개가 되는 것이죠. 색종이가 2장일 때 누름못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3개이므로 누름못은 3이 되는 거예요. 색종이가 3장 있다면 누름못은 4개가 되는 것이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색종이의 수에 1을 더한 값이 바로 누름못의 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무엇에다 1을 더한 것이 어떤 값이라고요? 색종이의 수에 더하기 1을 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누름못의 수가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기호를 사용해서 약속했잖아요. 앞에서 색종이의 수를 별, 누름못의 수를 하트라고 했으므로 방금 쓴 말에 그 대신 기호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색종이 대신 별을 쓰고 더하기 1은 누름못의 수인 하트입니다.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따라서 색종이를 15장 붙이려면 그때 누름못은 얼만큼이 필요하나요? 색종이가 우리 별이었잖아요. 별 자리에 15를 집어넣어서 식을 풀면 되는 것이죠. 자, 15를 별 자리에 집어넣어 주고요. 15 더하기 1은 15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죠? 16이 되겠죠. 즉 필요한 누름못의 개수가 16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와 같이 기호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했는지 헷갈리지 않게 반대로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차근차근 정답을 써내려가는 연습 꼭 해보는 거예요.